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버크셔에서 외주주총회 섹션 1 파트 지금 3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 베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베키의 질문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게요.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즉 미국이 투자에 정말 좋다라고는 워렌 버핏이 옛날부터 얘기해 왔죠. 근데 요즘에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달라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이 되게 중요하니까 질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All right, this question comes from Jessica Poon, who says, you've long been a strong believer in the American tailwind and the resili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history has proven you correct. Today, the 역사로 US 보면 미국에 appears to 투자하는 be 게 맞았다라는 undergoing 거죠. significant and potentially 근데 지금 revolutionary changes. 중요한 여러 Some 가지 investors are 변화가 now 일어나고 questioning the 있는데 좀 좋지 concept of 않다. American exceptionalism. In your 이 view, are 아메리칸 investors being 익셉셔널리즘을 overly 가지고 pessimistic 계속 about the 투자하는 US 게 맞느냐. economy? Or is the country 당신의 indeed 뷰에 entering a 따르면 period 뭐 of 괜찮다는데, fundamental change that requires a 근데 reassessment from a new 기본적인 perspective?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원래 예상하던 부분에서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Jessica, who I believe is, it sounds as if she is the step granddaughter of one of our managers that I mentioned in the annual report. May not be the same one.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60회 주주총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이 걱정됐던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때 저도 되게 안 들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역사에 대한, 어떤 기업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주르륵 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국은 지금 엄청난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데, 나는 대공황도 겪었던 사람이야. 너네는 그냥 지금 요즘에 뭐 코로나 한번 겪었고, 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번 겪은 거, 이런 거 다지만 나는 대공황을 겪었고, 뭐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 다 겪었던 엄청 나이든 사람인데, 그때마다 미국은 위기가 있었어. 그때마다 미국은 엄청난 변혁을 맞이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늘 잘해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걸 보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 또한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은 여전하다라는 얘기고, 이제 본인의 그 탄생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엄마와 그렇게 디스커스를 하겠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유머가 있는 분이거든요. 유머가 되게 있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목소리가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와 주진 않으세요. 그만큼 연세가 좀 드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갖고 얘기하시는 게, 나는 미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행운이었고, 이 좋은 운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션 4로 넘어가는데, 스테이션 4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그 인생에 관련된 얘기예요. Key Principle Patience라는 게 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 어린아이가 질문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중요한 이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핏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가 가지고 오는 아주 소중한 기회적인 요인은 미래의 행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해요. 인내가 있어야 신뢰를 찾을 수 있고, 인내가 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면 자기는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되게 괴로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모두가 나를 신뢰해서 여기까지 와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내 자체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인내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때가 오면
즉시 행동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걸 정말 정성 들여서 답변을 해주는 걸 보면서 벅셔소의 주주총회가 단순히 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뇌리를 울리는 그런 인사이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이코라고 원래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이제 공무원들 전용 보험 이런 데 같아요. 그래서 벅셔소회가 진짜 다 특이하게도 이 회사를 아예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이코라는 가이코라고도 하고 게이코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게이코라는 자동차 보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괜찮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뭐 글로벌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게이코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궁금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말을 해요. 뭐냐면 여기에서도 되게 심오한 인사이트가 숨어져 있는데 나를 알기보다는 경쟁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다른 경쟁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시를 두는데 섬에 이제 A라는 회사의 대표랑 섬에 갇혔다고 치면 이 A라는 섬에 갇혀서 그 대표한테 그 경쟁사, 당신의 경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그 경쟁사를 얼마나 분석하고 있느냐. 내가 A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A라는 회사의 대표가 그 경쟁사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정말 건전하게 경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한 인사이트죠. 요즘에는 되게 테크 기업들도 많고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회사들도 많죠. 근데 다들 기업에 대한 기술력은 있으나 경영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침을 놓는 거예요. 경영자들은 반드시 경쟁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사가 뭘 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게이코라는 자동차 보험회사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즘에 그런 AI가 만들어진 자동차 보험회사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다이렉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손익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I가 발달을 해서 자동차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 다이렉트 보험 회사들이 비용 효율적이 돼서 좋아지는 건 맞다. 돈을 버는 것도 당연한 얘기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걔네가 생겨난다고 해서 우리 그 게이코라는 회사가 뭐 손익이 급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큰 시장에서 우리가 그만큼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이 제일 크잖아요. 왜 크냐면 걔네가 제일 싸요. 근데 싸다고 해서 무조건 고르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보장해주는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고르는 거거든요. 게이코도 마찬가지다. 그 삼성화재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작은 다이렉트 회사들이랑 경쟁함에 있어서도 정말 진심으로 하거든요. 똑같아요. 게이코도 경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을 다 알고 있고 이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오는 리스크에 대해서 우린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파트도 끝납니다. 일단 또 끊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